안녕하세요, 남경현입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영상을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갑자기 머리도 짧아지고 뭔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저는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볼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기초, 그 중에서도 오버래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면 오버래핑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표현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다뤄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버래핑은 애니메이션 12원칙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뭐 구글이나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그것들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간다. 혹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아예 처음이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배웠거나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혹은 처음 애니메이션을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면 좋을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오버래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래핑은 오버래핑 액션, 팔로우 스루, 드래그라고 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기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어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끌려온다, 따라온다, 끈다 같은 표현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쉽게 설명하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관성의 법칙 들어봤죠?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느끼는 그 움직임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거나 갑자기 출발할 때 우리 몸이 버스 움직임에 따라서 기울어지게 되죠. 급출발하면 몸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급정거하면 반대로 계속 나가려고 해서 몸이 튀어나가죠. 물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뭐 배웠을 거야. 즉 뭐냐면 메인이 되는 큰 움직임의 이 하위의 계층이 딸려 움직일 때의 그 모습을 관성이 나타나고, 그거를 오버래핑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관성, 딸려옴, 파도타기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쉽게 설명하자면 잘 보세요. 왼쪽이 관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즉 오버래핑의 표현이 없는 움직임이고, 오른쪽은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위에 제일 빨간 애가 이제 상위의 계층이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하위 애들이 어때요? 반박자씩 늦게 움직이죠. 이런 현상 많이 봤죠? 이거를 오버래핑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저희가 오버랩을 공부할 때 많이 하는 펜들럼이에요. 펜들럼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추 운동입니다. 추 운동.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마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용해서 오버랩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오버랩이 적용을 안 한 상태이고 오른쪽은 지금 오버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다른가요? 잘 보면 왼쪽 오버랩이 안 들어간 쪽은 세 마디가 전부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그렇죠? 시작과 끝이 전부 똑같이 움직이지만 오른쪽은 잘 보시면 각 마디가 각자 나름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잘 보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맨 위에 마디보다 아랫마디가 살짝 느리고 걔보다도 또 얘가 살짝 느린 반박자씩 각 마디가 타이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위의 움직임이 끝나도 아래는 아직 안 끝나고 조금 더 가고 비로소 얘가 멈추면
얘는 또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반박자식의 느림. 그것이 바로 오버래핑의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혹은 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차이가 보이죠? 조금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계속 본 거였습니다. 반박자식 다르죠? 얘는 얘보다 느리고 얘는 얘보다 느리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입니다. 안녕 하고 손을 흔드는 액팅을 예시로 들게요. 역시 왼쪽은 오버랩이 안 들어간 상태, 그리고 오른쪽은 오버랩을 준 상태예요. 차이가 있죠? 진자 운동과 비슷한 원리로 차이가 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저 왼쪽은 몸통, 머리, 팔 각 마디가 어때요? 동일한 타이밍으로 딱딱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몸통의 기울기, 머리의 기울기와 팔 각 마디, 손의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죠? 아까 진자 운동에서 봤던 것처럼 상위의 객체가 움직이면 거기 밑에들이 반박자씩 느린 것처럼 몸체는 상위가 어디죠? 상위 계층이 어디라고 할 수 있지? 이쪽이죠. 몸통이죠. 몸통에 머리와 팔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인체에도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오버랩, 즉 관성 혹은 끌림, 파도 타기 현상같이 라고 얘기를 했던 단어를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라는 게 흔히 뭐 많이 알던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오버래핑 움직임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 주로 나타나는 곳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래핑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신체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은 신체에 딸려있는 부속 부위를 주로 많이 만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당연히 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사물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래핑은 상위 움직임에 하위 움직임이 따라 움직이는 거라 했죠. 인간의 신체도 잘 보면은 이게 각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운동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코어라고 말할 거예요. 코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중심에 몸통하고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몸통에는 팔과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 각 마디마디도 계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계층 구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버래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이시죠?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 했을 때 상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반동을 잘 보면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상체가 반박자씩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몸체에 따라서 고개의 까딱까딱함이라든가 이런 끄덕임 잘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끄덕이는 이 얼굴도 반박자씩 느리는 오버랩의 움직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 혹은 다리는 가장 쉬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말 그대로 진자 운동이죠.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진자 운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위마디 상위 계층이 움직이면은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딸려서 반박자씩 움직이는 거죠. 우리 막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막 걸을 때도 이렇게 안 걷고 이런 식으로 박자 안 하죠. 뭔가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오버래핑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버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직접 봅시다. 그래서 왼쪽이 오버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오른쪽은 오버랩을 준 거예요. 잘 봅시다.
그렇죠? 왼쪽을 잘 보면 어때요? 뭔가 로봇 같고 뭔가 부자연스럽죠? 분명히 포즈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각 포즈 간의 이동에 오버랩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뭔가 딱딱하고 어설프고 어정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인간 혹은 어떤 생물 캐릭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랩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필수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렇죠? 뭔가 딱딱한 이유는 오버랩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몸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표현이나 과장을 위해서도 오버랩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익살맞은 표현이나 아니 과장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포징들이 오버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예시로 했던 이렇게 뭐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이런 살짝 오버랩이 나는 거잖아요. 그 오버랩을 과장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보는 거를 만들죠. 이게 다른 걸 과장한 게 아니라 오버랩 포즈를 더 많이 준 어떤 예시가 되죠. 그 다음에 주로 만화 같은 데서 갈 때 뭐 이렇게 몸이 한번 쓰렸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전에 뭐 머리가 이렇게 딸려 있고 이렇게 슉 가는 어떤 익살맞은 표현들 있죠. 그런 게 그냥 뭐 나온 게 아니라 오버랩 포즈를 과장했을 때 재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 같은 거를 보시면은 많이 과장되거나 좀 재밌게 표현한 것들을 잘 보면은 그게 오버랩 포즈를 과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때에도 뭔가 요상해, 뭔가 부자연스러워, 혹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뭐 틀린 동작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는 오버랩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오버랩을 내가 안 해서 부자연스러운 건가, 혹은 내가 오버랩을 조금 더 강조하면은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거를 키워드로 해서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태까지 본 것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럽게 오버랩, 즉 관성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인지하지 않았죠. 우리가 걸으면서 막 오버랩이랑 관성을 신경 쓰진 않잖아. 왜냐면 우리는 인간 움직임의 초고수이기 때문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움직임을 캐릭터한테 입히거나 뭔가 표현을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을 그려내는 거는 뭔가 인체 드로잉을 하려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인체 그림을 봤을 때 틀리거나 이상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딱 봤을 때 뭔가 좀 틀렸잖아?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디가 이상한 건지를 정확히 말하지는 못해요. 느끼긴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괜찮아지겠다 같은 거는 이제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애니메이팅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를 팍 느껴. 근데 어디가 이상한지 알고 걔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점적인 지식과 우리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오버래핑은 우리의 움직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움직임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버래핑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체 다음으로 이제 신체에 딸려있는 부속 부위가 바로 오버랩을 우리가 많이 만지게 되는 경우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토끼가 앞으로 갈 때는 뒤로,
귀가 쏠리고 멈췄을 때는 귀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몸체에 딸려있는 부속 부위들, 꼭 이런 귀뿐만이 아니라 귀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에 달려있는 어떤 액세서리, 머리카락이나 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몸에 딸려있는 부속품들을 우리가 많이 액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움직임은 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체와 관련 없는 일반 사물들도 이제 오버랩을 많이 만지게 되겠죠.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버스 손잡이나 아니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 풀 같은 것들이 이제 관상 표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이런 스쿼시 스트레치의 형태 있잖아. 처음에 배우면 많이 하는 것들. 여기서도 오버랩이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보면 공의 요 끝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질 때 얘와 얘의 어떤 박자의 차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땅에 박아서 가까워지고 얘네 둘의 어떤 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파도 타기 하듯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잘 살펴보면 알 텐데 어쨌든 이런 공의 스쿼시도 오버랩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지금까지 오버래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예시를 좀 보여주면서.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오버래핑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몇 가지 팁. 과연 어떤 식으로 오버랩을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마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작업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버랩의 원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봤던 요 녀석으로 해볼게요. 잘 보면 이제 요 상위 이 빨간색 애가 얘의 어떤 상위 계층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쳤을 때 과연 이거를 요 움직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셋 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키가 들어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오버랩은 끌림 혹은 파도타기죠. 그것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반박자 느린 거를 의미하죠. 그러면 얘네가 얘보다 반박자 느리고 얘는 얘보다 반박자 느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파랑이는 빨강이보다 반박자 느리죠. 그리고 초록이는 파랑이보다 반박자 느립니다. 걔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잘 보세요. 지금은 똑같아. 키가 다 빨강이만 빼고 파랑이와 초록이를 반박자씩 3프레임씩 뒤로 밀었습니다. 어때요? 오버랩이 생겼죠? 그건 이제 또 지금 이 파랑이 초록이가 똑같아요. 키가. 그러면 파랑이는 내비두고 초록이만 또 쭉 해서 1, 2, 3프레임씩 뒤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오버랩이죠? 오버랩이 어떤 반박자씩 느린 어떤 타이밍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그 타이밍을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자 운동으로 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둘 다 똑같이 오버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점점 멈추고 있을 뿐이에요. 박자가 세 마디가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오버랩은 파도 타기 혹은 끌린 현상이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밑에 애들이 얘보다 느리고 얘보다 느리면 되는 것이죠. 아까 한 것처럼 이 세 마디 중에서 상위에 말고 그 밑에 애들을 선택을 하시고 1, 2, 3 정도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살짝 반박자 느린 현상이 일어나죠. 오버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제 얘 빼고 얘만 선택해서 쭉 선택하고 1, 2, 3 맞나? 3개 한 건가? 오케이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제가 다른 작업한 게 아니죠? 가운데와 밑에 애가 상위 애들보다 각 위의 계층보다 조금씩 느리게 프레임을 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얘랑 다르게 오버랩의 표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두 개 다 오버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이렇게 까딱까딱 마치 로봇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오버랩을 줘볼게요. 몸통 말고 팔 쪽에 줘보겠습니다. 일단 흔들 흔들 하는 동작을 이루어져 있는데 오버랩이라는 게 얘네들이 반박자 느린 거잖아요. 이 가는 구간에서.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얘가 반박자 아직 덜 왔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덜 왔다. 그리고 손목도 아직 덜 왔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재생해 볼까요? 그렇죠? 뭔가 밀림 현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올 때도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얘는 아직 덜 왔다. 그 얘도 아직 덜 왔다. 좀 많이 줄게요. 티가 많이 나게끔. 그러면은 어때요? 옆에랑 비교했을 때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한 것처럼 꼭 키프레임을 밀어서 억박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포즈에서도 오버랩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포즈 투 포즈로 애니메이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비트윈 포즈를 만들 때 미리미리 오버랩 포즈를 조금 더 넣어서 하는 요령이 있죠. 근데 이제 왜 먼저 프레임을 미루는 방법을 알려드렸냐면 이게 되게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포즈에서 반박자 느린 포즈를 선이니까 뭐 만들기 쉬웠는데 되게 복잡한 포즈라면은 그걸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몸통이 그래요. 이 몸통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것처럼 방금 해본 것처럼 이제 여기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니까 이게 아직 덜 온 거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안 이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우에 이렇게 팔처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까 한번? 여기서도 오는 건데 아직 덜 온 거를 표현할 때 내가 지금 이 만든 게 정확히 덜 온 건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요상해졌지.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사이와 사이 포즈를 만드는 걸로 오버랩을 넣기가 어려울 때는 앞서 보여드린 한 프레임씩 밀기의 요령을 쓰면은 좋습니다. 얘로 해볼까요? 얘가 지금 이렇게니까 코어 밑에 있는 애들 하나, 둘, 그 다음에 얘 빼고 나머지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얘 빼고 나머지 하나, 둘 하면은 어때요? 오버랩이 생겼죠? 앞서 했던 요 방법들이랑 똑같은 걸 했더니 얘는 막 이렇게 이상했었잖아. 아까 막 뚝뚝 끊겼지만 이 방법을 썼더니 부드럽게 됐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랩의 움직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키프레임이나 포즈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일 직감적인 설명으로는 이렇게 반박자 느린 거를 키프레임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반박자 느린 거를. 혹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랑 비교했을 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예 그냥 포즈로 오버랩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모든 경우 잘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오버랩은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키프레임 밀어주기 요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위치가 완벽한 오버랩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오버래핑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제작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것처럼 인간의 움직임에는 생각보다 오버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었지만 우린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오버랩을 근본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랩은 중요한 포인트인 걸 넘어서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다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포즈나 움직임을 분석할 때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오버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더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버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버래핑, 팔로우 스루 이런 거는 12원칙에도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로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참고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해요. 안녕.